측정하고 해설을 할게요. 한 이따가 9시쯤. 그리고 지금은 먼저 일단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해설을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하기 전에 진도 나가기 전에 그 비율관계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갈게. 너무 중요한 거라. 오늘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이 비율관계로 풀리는 문제들이었거든 사실. 그래서 그거 좀 알고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3차 함수.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야 돼. 여기서 좀 더 위로 올려야 되겠네. 자, 어떻게 하시느냐? 극대값에서 가로선 이렇게 쭉 긋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극소값에서 가로선을 이 정도까지 가야 되겠네. 이렇게 긋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서 세로선도 이렇게 그어주고, 세로선 그어주고,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세로선 그어주고, 극대가 만나는 곳에서 세로선 그어주고, 극소가 만나는 점에서 세로선 이렇게 그어주면 끝. 치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되죠. 변곡점에서 가로선 하나 더 이렇게. 조금 안 맞긴 한데 그림이 어쨌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그냥 그려놓고 시작이야. 그려놓고 여기서 한 칸의 크기 예를 들어 K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둡니다. 한 칸의 크기를 K라고 놓고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최고차 관계수가 A였다 라고 놓으신다면 얘네들 전부 다 길이가 K가 되겠다. 일단은 이렇게. 그래서 둘, 셋, 넷. 네 칸 전부 다 크기가 같고요. 전부 길이를 K라고 한다면 높이는 뭐가 되냐면 4AK 세제곱 요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진짜 중요해요. 무조건 알아야 돼. 무조건.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관계입니다. 3차 함수의 비율관계에서 극대, 극소, 변곡점을 쫙 이어주고 얘네들에서 가로선 그었을 때 옆쪽이랑 만나는 여기까지 칸을 딱 나눴을 때 전부 다 한 칸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 K.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주자면은 여기 길이가 똑같이 K일 거란 말이지. 여기 길이가 K.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변곡점과 같은 높이를 갖는 변곡점이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저 점까지의 거리는 뭐가 되냐면은 루트 3 K가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자세한 활용법들을 이제 오늘 할 거고요.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도 웬만하면 다 이걸로 내가 풀어볼게요. 이따가. 웬만하면 다 풀려 이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다. 3차 함수의 비율관계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적혀있는 글씨들 다 알아야 돼. 무조건 알아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4차 함수. 자,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렸고 대칭인 거.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인 거. 여기서는 어떤 비율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싹 그어주시면은 한쪽의 극소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를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여러분 이거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요 길이를 K라고 하시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2K가 됩니다. 1대 루트 2의 비율이 존재합니다. 1대 루트 2. 자, 이건 대칭일 때만 되는 거야. 대칭일 때. 그래서 1대 루트 2의 관계가 존재하겠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자, 얘가 더 많이 쓰인다잉. 높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AK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AK 4제곱. 그래서 4차 함수의 비율관계 첫 번째 대칭성을 띠는 4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프리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만약에 어떻게 그느냐면은 여기서부터 요 변곡점에서부터 이렇게 딱 그었을 때
변곡점처럼 안 보이네요. 흣! 오.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극소에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극소에서 쭉 올렸을 때 여기는 몇 대 몇이 성립하냐면은 1대 3입니다. 요렇게 1대 3이에요 이번에는. 또는 뭐 1대 4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만큼 길이와 요만큼 길이가 1대 3의 비율을 이루겠다. 1대 3. 그 다음에 여기서 높이는, 자, 얘는 이제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잠깐 얘기했지만 끼워 맞추기 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정말 유용해. 여기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27AK 4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4차 함수니까 4제곱 4제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4AK 3승 AK 4제곱 27AK 4제곱. 헤이.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될 게 뭐냐면 오늘 뭐 시험 봐서 아시겠지만 함수를 너네가 직접 찾아야 되는 걸 굉장히 많이 할 거야. 뭐 함수의 미정계수 찾는 거라 그러죠. 여기에 있는 뭐 B, C, D 얘네들 찾는 거지. 근데 이걸 찾는 데 있어서 물론 대입을 활용하셔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찾는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아셔야 시간이 단축이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꼭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구간 나누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한번 해보냐면은 아니야, 이거 개념 설명 먼저 하고 하자. 개념 설명 먼저 다 할게요. 일단 오늘 개념 설명 다 끝내고 뒤에 문제 풀면서 요거 활용하는 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3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33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약간의 심화 개념이긴 해요. 기본 개념은 아니고 심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기본 개념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프까지가 기본 개념이에요. 자, 구간이 나눠져 있는 함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값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 fx, gx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수 자체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거고 x가 a보다 작으면 얘다. 많이 했잖아, 그죠? 이거 가지고 일반적으로 예전엔 뭐 하셨냐면은 연속이니 미분 가능이니 이런 것들 따졌거든. 마찬가지 그것도 똑같이 따질 겁니다. 똑같이 따지면서 어떤 것까지 얘기해 볼 거냐면은 자, 이거 극값이 어디서 생기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hx의 극값은 어디에서 발생하겠는가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일단은 당연한 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밑에 다 써져 있어요. 첫 번째로 극값이 될 수 있는, 즉 극값의 후보들이 무엇이 되겠냐. 첫 번째로는 fx, gx가 극값을 가지는 곳.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예를 들어서 저 함수가 fx가 요렇게 생겼고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친다면, 얘가 fx고 얘가 gx라고 친다면 이 함수가 극값을 좀 그림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극단적까지는 아니고 좀 필요한 느낌으로 gx가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친다면, 이렇게 생겼다면 이 함수가 극값을 어디서 가질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첫 번째로 여기 두 가지 fx와 gx가 극값을 가지는 여기에서 이 함수가 극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거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애초에 fx, gx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함수니까 각각이 극값인 곳에서 극값을 가질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당연히 후보가 얘겠죠. 요 이어지는 점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극값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여기가 극값인 거 맞나? 맞아요? 맞나? 맞아요? 대.
자, 미분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뾰족하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은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당연히 극대값은 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극대극소의 미분 가능성은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주변보다 높기만 하면 돼, 단순하게. 근데 이곳은 분명하게 주변보다 높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예를 들어 A라고 한다면,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요 함수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확실히 가져요. 그림을 보시면. 자, 그럼 뭐 1번은 그렇다 치고 2번에서 이 A라는 점에서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냐,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냐. 바로 요겁니다. F'A와 G'A가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설명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X는 A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잘 봐. F'A랑 G'A의 부호가 반대야. F'이랑 G'의 부호가 반대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F', G'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거잖아. 그럼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한다는 소리거든. 요 경우에서는, 자 보세요. 요 경우에서 얘를 이제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하시면 자, 이 a를 기준으로 F'A의 값은 음수입니다. F' 이거거든, 여기거든.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감소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때 뭐냐면 음수가 될 거다 이거야. 그럼 G'A의 값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 0보다 크게 됩니다. 요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는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F' 미분계수고요. G' 왼쪽에 미분계수니까 왼쪽은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은 감소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둘의 부호가 같으면 한쪽에서는 증가하고 있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감소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럼 무조건 걔네들이 만나면 극대 또는 극소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만나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미분계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면 극값을 가집니다. 극값을 가져요.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럼 만약에 극값의 부호가 같으면 F'A랑 G'A의 부호가 같아. 얘네들이 곱해서 0보다 커. 그러면 당연히 극값은 안 가집니다. 자, 둘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둘 다 양수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gx도 a 쪽에서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고 fx도 a 쪽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둘 다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값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연히 일단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연속인 상황에 대해서. 연속이 아니면 또 따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저렇게 된다면은 그 값을 안 가지게 되겠다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면 F'A랑 G'A가 곱해서 0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값이.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식이면은 그림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 뭐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그 밑에 보시면은 gx는 요렇게 생겼고 fx는 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좀 더 극단적으로 여기를 그냥 꺾어 볼게요. 요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럼 여기서 왼쪽은 gx고 오른쪽을 fx라고 하시면 얘는 이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느냐? 요 경우는 안 가집니다. 안 가져요. 그죠? 왜냐면은 내려가다가 다시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거든? 근데 봐봐. 얘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0이 되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여기가 극대가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가
둘 다 얘예요. 둘 다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의 미분계수가 0인 거야. G'A가 0인 거지 한마디로. 여기 보시면은 G'A는 0이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G'A는 똑같이 0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극대 극소 둘 다 아니고요. 여기서는 극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0이 된다면. 그래서 두 개로 나올 거기 때문에 0이 되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좀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어려워. 사실 구간 나눠서 함수를 두 개로 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어렵단 말이야. 연속 미분할 때도 체험하셨겠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극대극소를 따지실 때 기본적으로 저 두 가지를 따지면 되겠다. 첫 번째로는 각각의 함수가 그 값을 가지는 곳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거고,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극대극소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생기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쪽의 미분계수 부호가 반대면 무조건 극값이고, 부호가 같으면 절대 극값이 아니고 0인 게 있으면 그냥 따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려서 보셔야 돼요. 조금만 더 나가서 이게 연속 안 되어 있는 경우도 그냥 간단하게 이건 생각만 해볼게. 자, gx가 이렇게 생겼고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x는 a에서 극대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봐. 여기서 함수값이 정의된 곳이 여기에 함수값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1번 경우. 1번 경우는 뭐냐면 둘 중에 위쪽에 함수값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2번 경우는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냐면 둘 중에 아래쪽에 함수값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둘 중 하나만 있을 거 아니야, 함수값은. 그치? 함수의 정의가 그러니까 x 하나당 y 하나씩이니까 여기 아래쪽이 포함되어 있거나 위쪽이 포함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1번 경우는 a에서 극대가 맞고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가 구멍 뚫려 있으면은 a에서 극대 갖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2번에 함수값이 있는 거라면, 2번 경우에 함수값이 있는 거라면 얘는 극대가 아니게 됩니다. 뭔 소린지 이해돼요, 이거? 예를 들어 1번 경우는 이런 경우인 거야. 내가 확실하게 좀 두 개 따로 그려볼게. 1번 경우는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경우, 그 다음에 2번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경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는 A에서 극대가 맞는데 여기서는 극대가 안 된다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되나, 이거? 상황이 지금 달라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극대라고 하면 여기 특정 구간을 잡았을 때 얘가 최대값이어야 되는데 얘가 최대가 아니라는 거지. 더 위에 있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경우는 여기가 확실히 최대가 맞죠. 특정 경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대고 얘는 극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도움받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잉. 극값 갖는 경우가 이렇게 된다. 다음 넘어갈게요. 넘어가가지고 절대값 포함한 함수. 자, 얘 같은 경우도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데 얘는 제가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함수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고. 자, 이렇게 fx가 있을 때 사실 우리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분 가능성 배울 때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로. 왜냐면 절대값 포함된 함수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이 되게 다루기 힘들어요, 사실. 이게 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호도 바뀌고 뭐 제곱을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돼. 자, 여기에서 세 가지 점에 일단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미분 가능성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 fx라는 함수가 0을 지나면서 요렇게 뚫고 지나가면 x축을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면 이 경우는 우리 절대값 계산했을 때 요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게 뚫고 내려간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면 이때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은 아니라는 거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지. 그럼 봐봐잉. 자, y는 절대값 fx라는 걸 생각을 하실 때, 이거 그때 했던 얘기긴 한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이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은 그냥 fx가 될 거고요. 알파를 기준으로 오른쪽 이쪽 부분은 뭐가 될 거냐면은 절대값 fx니까 마이너스 fx가 되겠다 이거야. 왼쪽은 그냥 fx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fx거든. 그러면 각각의 미분계수를 생각을 하실 때 각각을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의 미분계수는 뭐가 될 거냐면은 프라임 x가 되겠고 오른쪽의 미분계수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된다 이거야. 그렇겠지? 왜냐면 fx 마이너스 fx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알파에서의 미분계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좌미분계수는 그대로 뭐가 되냐? 좌미분계수는 그대로 f 프라임 알파예요. 왼쪽은 그대로 f 프라임 알파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는 우미분계수는 뭐가 될 거냐면 우미분계수는 얘가 마이너스 f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f 프라임 알파랑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뚫고 지나가면 얘가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는 소리는 여기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한 0은 아니라는 소리겠죠. 0은 아니라는 소리야. 그러면 f 프라임 알파랑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가 애초에 같을 수가 있겠냐?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해지는 지점은 only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원점을 지나면서 얘가 뚫고 지나가는 경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베타 감마에 대한 걸 한번 볼게. 베타의 경우는 여기를 접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긴 어떠냐? 어차피 미분계수 0이니까 좌미분 우미분계수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둘 다 0일 거란 말이야. 무조건. 맞나? 좌미분 우미분계수 무조건 0이야. 이게 뭐 뒤집히든 안 뒤집히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좌미 우미가 다 0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할 거고요. 감마의 경우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 이게 여기서 빵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f 프라임일 거고 오른쪽에 대해서는 그냥 f 프라임일 겁니다. 왜냐면은 왼쪽은 뒤집고 오른쪽은 안 뒤집었으니까.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여기서의 미분계수 얼마냐면 0이다 이거야. 어차피 0이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모두 0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즉 마이너스 f 프라임 감마랑 f 프라임 감마 얘네 둘이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둘 다 미분계수가 0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다를 거고 쟤네들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이게 이제 언제 한 거냐면은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얘기 저번
중간고사 기간 때 했던 얘기죠. 중간고사 범위 때. 그래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결론을 지어보자면은,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래프적인 해석.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요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은 어디냐면, x축이랑 만나긴 만나는데, 얘를 뚫고 지나가면 거기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면은,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요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면 얘는 어디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냐? 여기랑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는 상관없어요. 얘는 상관없다고. 나머지는 그냥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생각해보시면은 이 나머지 애들은 그냥 여기서 그대로 밑에 쪽만 접어 올린 거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계속 부드럽게 이어지겠죠. 딱 어디만 보시면 되냐? 여기 x축이랑 만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 요것만 보시면 된다.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그럼 이제 얘를 수식으로 가져가 보면 식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아예 이렇게 써놓을게요. 뚫고 지나간다. 이거 이미지 뭔 소린지 알겠지? 얘랑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x 빼기 알파를 하나만 인수로 가진다.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이거 언제 한 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인수정리 잠깐 얘기하면서 그때 미분 가능성 얘기하면서 자, 예를 들어 베타를 볼게요. 베타에서 요 함수는 베타에서 함수값도 0이면서 미분 개수도 0이야. 함수값도 0이고 접선의 기울기도 0이거든.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은 fx는 반드시 100% x 빼기 제곱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최소 2개야. 최소 2개. 감마 같은 경우는 얘는 2개보다 더 많겠죠. 2개보다 더 많을 거야. 하지만 얘도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마에서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기 때문에 fx는 또 무엇으로도 무조건 나눠질 거냐면 x 빼기 감마의 제곱으로도 무조건 나눠질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스치면서 지나가니까 무조건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꼭 알아야 돼. 근데 요 경우는 여기서는 그냥 알파에서 얘를 뚫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냥 뚫고 지나가.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셔야 되냐? fx는 x 빼기 알파 하나로만 나누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더 이상 x 빼기 알파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그냥 뚫고 지나가면은 하나로만 나눠진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안 할게요, 여러분. 그냥 미분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번에 이미 한 거니까 증명 딱히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보자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절대값 함수를 보실 때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그래프고요. 두 번째로 식이야. 근데 이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어디냐? 불가능한 지점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지점. 그림 보시면 알 거야. 뚫고 지나가는 지점. 여기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고, 이거를 식적으로 대수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x 빼기 알파를 단 하나만 인수로 가지면 거기서만 미분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미분 가능해요. 이걸 뭐 2개씩 가지면 인수를 2개 가지거나 0이 아니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실 1학기 때 했던 내용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우리 지금 이제 극대극소 하고 있으니까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함수는 그러면은 어디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겠는가? 자, 일단 대충 아무거나 제일 많이 나오는 3차 함수 그려볼게요. 요렇게. 얘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절대값 fx를 한번 그려보시면 절대값 fx는 호잇!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그래서 지울게요. 그냥 아래쪽 X축까지 지워버리기. 자, 이렇게 되거든. 자, 여기에서 또다시 한번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뭘 찾을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절대값 fx라는 이 함수의 극값 찾을 거야. 자, 내용은 다 써져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읽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fx의 극값이 될 수 있습니다. fx의 원래 극값이었던 애들이 절대값 fx에서도 똑같이 극값이 되겠다 이거야.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 흰색이 원래 있던 함수란 말이야, 흰색. 근데 이 흰색에서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뭐였냐면 f의 극대 지점이었어요, 원래 애초에. 자, 원래 거 다시 그냥 그려 놓을게.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 부분은 fx가 극대였던 곳이고, 오른쪽 부분은 어디냐면은, 자, 얘는 원래는 뭐였냐면 f가 극소였던 곳이야, 극소였던 곳.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 절대값을 취하는 순간 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반대로 뒤집힙니다. 그죠? 얘가 반대로 뒤집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래로 내려가던 애가 이렇게 뒤집히니까 극소였던 애가 뭘로 바뀌냐면은 극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잠깐만 해보자면은, 이게 상황마다 좀 달라요. 일단 1차로 정리를 해볼게. 만약에 원래 함수에서 극대였어. 그러면서 x축보다 위쪽에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 그러면 얘는 뭐가 됐냐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극대가 됐다 이거야. 근데 극소였는데, 얘는 원래 fx 원래 극소였는데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뭘로 바뀌었냐, 얘가 뒤집혀 올라가면서 극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1. 극값이 양수인 경우. 두 번째로 극값이 음수인 경우. 자, 여러분 이거 항상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뭐 다 외우려면 한도 끝도 없다, 진짜. 공부할 때 뭐 너무 막 끝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상황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극값이 양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었어. 예를 들어서 요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극대는 여전히 극대고요. 극대는 여전히 극대고, 극소는 여전히 극소가 됩니다. 그렇겠죠? 극값이 양수면 절대값 씌워봤자 안 바뀔 거 아니야. 그지? 절대값 씌워봤자 안 바뀌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절대값 fx의 극값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극값이 음수였으면 요 경우인 겁니다. 요 경우,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경우. 그러면은 원래 극소였던 애는 뭘로 바뀌냐, 극소였던 애는 뒤집히면서 극대로 바뀌겠고, 원래 극대였던 애는 뭘로 바뀌냐, 원래 극대였던 애는 극소로 바뀌겠죠, 그러면. 맞나? 만약에 이 밑에 함수가, 예를 들어서 함수가 아래쪽에서 막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어. 그럼 얘가 절대값이 되면 뒤집히면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극대는 극소가 되고 극소는 극대가 된다,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거? 뒤집히는 상황이니까 각각 극대와 극소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됩니다. 첫 번째로 fx의 극값은 그대로 극값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입니다. 얘네죠. 자, 이건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얘는 아니지, 다항 함수 아니어도 되는구나. 여기는 100% 뭐게? 극소겠죠,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내려갈 거야? 얘는 어차피 절대값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0이 무조건 가장 낮은 점일 거 아니야. 극소이면서 뭐까지 되냐? 당연합니다, 이거.
최소도 돼요. 당연한 거야. 애초에 극소이면서 최소야. 왜냐면 절대값 함수니까. 절대값은 애초에 0보다 크거나 같거든? 근데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여기는 당연히 최소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진짜 이거 지워볼게. 지워도 돼? 지워볼게. 아래쪽. 윙. 요렇게 지우시면 모양이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극소는 몇 개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거야. 문제에서 극소가 몇 개고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야. 그럼 극소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기 이렇게 세 개 나옵니다. 얘네는 무조건 확정적으로 극소예요. 왜냐? fx가 0이니까 무조건 극소야. 무조건 100%. 근데 이제 극대는 어디 나오냐? 여기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 경우는 애초에 그 fx라는 함수가 극대였고요. 애초에 극대였고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요렇게 바뀐 거야. 원래 극값은 극소였는데 즉 아래쪽에 있었는데 얘가 절대값 취하면서 뒤집히면서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극대가 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꼭 알아야 돼요. 왜냐면 많이 나와. 절대값이 진짜 많이 나오고 다루기 좀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루기 위해서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되겠다. 미분 가능성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뚫고 지나가는 경우만 아니면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뚫고 지나가는 경우만 아니면 전부 미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극대극소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로 원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지점에서 똑같이 극값을 가질 텐데 만약에 그 값이 양수였으면 극대는 극대, 극소는 극소 그대로 갈 거고 그 값이 음수였으면 극대, 극소가 뒤바뀐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값이 0인 지점은 무조건 극소입니다. 무조건. 왜냐면 애초에 최소값이라서 극소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100%. 좀 어렵나? 여기는? 이쪽은 조금 어렵긴 해요. 우함수, 기함수까지만 하고 우함수, 기함수는 별로 안 어렵거든?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풀게요. 자, 우함수, 기함수는 여기서도 물론 매우 중요한데 여기보다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 적분 가시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정적분 계산하실 때 이걸 알아야지 훨씬 빠르게 계산이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익숙하게 하셔야 되고요. 다항함수에서 우함수 또는 기함수라고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첫 번째로 fx가 여기 네모 박스 두 개 있는데 그냥 똑같은 얘기긴 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한 방에 얘기를 할게요. fx가 우함수라고 하면, 우함수의 뜻이 뭐냐? 이거거든? fx는 f-x. 자, 식으로 하면 이거고요. 우리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보시면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애들을 우리는 우함수라 그런다, 그치? x축에, 아니죠, y축이죠.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애들을 우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고, 자, fx가 다항함수라고 할 때 fx를 an xn 더하기 an-1 xn-1. 자,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입니다. 개수들인데 그냥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개수에 맞춰서. 그래서 a1x 더하기 a0 x0 a0 이렇게 나타내시면, 그리고 f-x는 그럼 뭐가 되느냐? f-x는 an 곱하기 몰라. 사실 모르긴 해. 근데 마이너스 x에 n승 더하기 an-1에 마이너스 x에 n-1승 더하기 해가지고 a1 곱하기 마이너스 x. 이거 힘들어. 이거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fx랑 f-x가 서로 같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는 무슨 식의 의미냐면은 이거거든? 항등식이라는 의미거든? 언제나 같아야 되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함수라고 할 때 fx는 f-x다. 이 식은 뭐냐면 항등식이에요. 그럼 우리 항등식에서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각각의 x의 n승들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a0랑 a0 같아야 되겠고 a1이랑 뭐가 같아야 되냐? 마이너스 a1이 같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a2 같은 경우는 자 여기 a2x제곱 같은 경우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어도 그대로 a2x제곱이겠죠.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똑같을 거야. 근데 a3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a3 x 3승이었을 텐데 그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밑에는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 a3 x 3승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a3랑 위쪽에 있는 a3 x 3승 얘랑 얘가 같아야 되겠죠. 항등식이니까 그런 거야. 항등식이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홀수 번째 개수들이 전부 다 0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우함수의 경우. 예를 들어서 fx가 4차 함수라고 한번 쳐볼게. fx가 4차 함수 ax 4제곱 더하기 bx 3승 cx제곱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f-x를 구해보시면 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해볼게. f-x는 ax 4제곱 빼기 bx 3승 더하기 cx제곱 마이너스 dx 더하기 2다 이거야. 근데 이게 우함수이려면 얘네들이 그냥 완전히 같은 식이어야 된다고. 완전히 같은 식. 근데 어차피 2랑 C랑 A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다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똑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B랑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되고 B랑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되고 D랑 마이너스 D가 같아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 B와 D가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함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항함수예요. 당연히 다항함수에 대한 얘기. 홀수창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함수라면 어떻게 되냐? 홀수창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무조건 짝수창만 가져요. 짝수창만.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사실 미분 가능성 때도 했으니까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fx가 우함수라면 반드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f'x는 기함수입니다. fx가 우함수면 f'은 기함수야. 그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fx는 f-x라는 식이 성립을 했을 거고요.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시면 왼쪽 오른쪽 미분하시면은 왼쪽 식은 f'x가 되고 오른쪽 식은 뭐가 되냐? f'-x에다가 안에 거 합성함수 미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미분 해가지고 겉함수 미분하고 속함수 미분한 거를 밖에다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f'x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f'-x가 나온다는 거지. 이 형태가 무슨 형태를 띠는 거냐면 애초에 이 형태 자체가 f'이 기함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fx가 우함수였으면 f'x는 기함수가 된다. fx가 우함수면 f'x는 기함수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함수에 대한 얘기. 자, 첫 번째 우함수에 대해서 fx가 우함수라면 얘는 절대로 홀수차항은 안 가져야 돼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에 대해서 홀수차항은 안 가지고 짝수차항만 가져야 하겠다. 그 다음에 fx가 우함수라면 f'은 기함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기함수에 대한 얘기는 그냥 계산 안 하고 하겠습니다. 자, fx가 기함수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성립하는 거야.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자, 여기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fx를 뭐 예를 들어서 an, x, n승 이렇게 막 있는 거야. 쟤랑 똑같아. 똑같이 생각할 거야. 그래서 a, 얘 3부터 가야 되겠다, 그냥. 플러스 a2x 제곱 a1x 더하기 a0. 여기서 f-x는 그럼 뭐가 되냐? f-x는 여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최고차항은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A3 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겠고 똑같아요. 아까 한 거랑 A2는 플러스 A1은 마이너스 여기는 다시 그대로 플러스 이렇게 된다. 근데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그냥 얘랑 얘가 같아야 됐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위의 식이랑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f-x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x의 n승에다가 더하기 a3x 세제곱 마이너스 a2x 제곱 더하기 a1x 마이너스 a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랑 뭐가 같아야 되냐?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식이. 그럼 이번에는 뭐가 0이어야 되겠냐? 얘네들이 전부 다 0이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아까랑 반대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아까 전에는 이 홀수차항 앞에 전부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니까 홀수차항들이 0이 돼줘야 되는데 얘는 반대로 짝수차항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겠죠. 당연히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짝수차항들은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결론을 내자면 얘가 기함수라면 짝수차항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fx가 기함수라면 짝수차항이 없다. 그럼 봐봐. fx가 우함수야? 그럼 f'x에는 짝수차항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fx가 우함수면 f'x가 기함수가 되니까 그럼 f'x에는 짝수차항이 없는 거야. 애초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fx가 기함수였다면 밑에 다 써져 있습니다. fx가 기함수였다면 f'x는 우함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미분하시면은 이것도 미분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은 전부 다 짝수차항만 있었는데 미분 전부 다 해버리면은 짝수에서 빼기 1이니까 싹 다 홀수차로 바뀌겠지. 그니까 홀수차항만 남고 기함수.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개념 얘기를 좀 했는데 조금 심화 개념이긴 합니다. 뒤에 있는 심화 문제들 풀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얘네들이 좀 익숙하게 되시면은 어려운 문제들도 잘 하실 수가 있다.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 무서운 거다.